네. 내일의 수익을 위한 주간 전략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아나운서 이연하고요.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부님은 해외 일정 관계로 안 계십니다. 그래서 유창희 본부장님께 오늘 제가 쏙쏙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증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엄청 제가 좋았죠. 기억에 나는 건 지난주에 네. 지난주 말에도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지금 이 시장이 계속 갈까요라고 여쭤봤더니 네. 그 본부장님께서 뭔가 억지로 끌고 올라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엔 조금 관망세로 봐야 되나라고 싶었는데 엄청 잘 갔어요. 엄청 잘 갔죠. 왜 이렇게 잘 간 거예요? 헐을 찔렸지. 근데 항상 그래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쵸. 그렇잖아요. 네.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외국인 매수가 좀 주식 매수를 안 하니까 좀 찜찜한 거 있다. 그러니까 선물 매수로 끌어올린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외국인 주식 매수가 들어오면 한번 크게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쁘게 보진 않지만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올라오면 올라왔으면 현금을 좀 챙기셨으면 좀 마음 편하지 않았을까? 그쵸.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수요일 같은 경우가 파이널이었죠. 수요일. 예, 수요일이 엄청 오른 거지. 예. 그러면 이때는 외국인이 한 주식도 한 3천억 매수해주면서 끌어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그동안 네. 못난이였던 친구들이 다 좋아요. 못난이었던 친구들. 네. 대표적으로 네. 프랑스 까끄지수. 이게 지금 프랑스예요. 프랑스 까끄지수인데 못난이였죠. 얘네가 우리나라랑 비슷해. 작년 8월에 꺾여가지고 작년 얘는 5월에 꺾였네. 우리는 8월에 꺾였잖아요. 네. 5월에 꺾인 다음에 일찍 꺾였구나. 못 오르다가 네. 1월 달부터 그냥 달리기 시작했잖아요. 연봉을 보면 10% 올랐어요. 와. 연봉을 보면 네. 그리고 독일 지수는 계속 좋았는데 독일 지수도 쉬지 않고 달리네요. 연초부터. 근데 사실은 독일 증시를 보면 이렇게 좀 횡보였죠. 횡보를 하다가 작년 12월부터 네. 쏘기 시작했고. 그럼 2025년이 그냥 전 세계가 다 이제 춤을 아니지. 추는 거예요? 아니지.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항생 네. 보시면 그냥 내달렸죠. 네. 내달린 게 이제 특히 딥시크 이슈 때문에 더 내달렸죠. 오늘 신고가 찍었어요. 이때 부양하겠다고 한 거 뛰어넘었어. 딥시크가 중국 증시를 부양보다 더 좋아. 그 대규모 부양하겠다고 한 것보다 딥시크가 끌어올린 게 더 커요. 네. 근데 얘네들 사실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동안 계속 빠졌잖아요. 어머. 이렇게 빠지다가 중국 상해 같은 경우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거의 세계 1등일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치면 코스피 작년 하락한 거 다 만회했어요. 네. 2달 만에 네. 최고점 대비 하락한 거지 작년 시가 어쨌든 이만큼 빠진 거잖아요. 2달 만에 회복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6%. 아까 프랑스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코스닥은 더하지. 맞아요. 코스닥은 14.2%. 와. 2달 만에 주가 지수가 2달 만에 14%가 올랐어요. 네. 그런데 우리 미쿡 한번 볼까요? 미쿡 S&P 500 뭐 오르긴 했는데 네. 뭐 거의 제자리 아닙니까? 제자리. 나스닥은 계속 횡보죠. 사실 작년에 미국을 되게 엄청 좋았잖아요. 부러워했는데. 네. 그것도 일본 개코 원숭이. 개코 원숭이 오히려 이렇게 빠졌어. 그러네요. 1월달 대비해서. 이거 애나네. 죄송합니다. 일본 니케이 횡보예요. 횡보. 오른 게 없어요. 대만 TSMC를 부러워하는 대만. 네. 대만 증시 어떨까요? 제자리 맴매는 돌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강했던 그러니까 작년에 강했던 국가는 쉬어가고 있고 네.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하고 있고 작년에 못 갔던 증시들이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거죠. 약간 크로스되고 있는 네. 상황이네요. 특히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네. 크게 눈에 띄게 보이는. 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더 간다 안 간다 이걸 떠나서 현재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네. 막 2% 3% 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흔들리겠지만 네. 그냥 어제와 같은 조정 네. 혹은 뭐 약보합 이런 정도 조정이면 그냥 무시하고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귀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쭉 올려주니까 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다만 어제 오늘은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숨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숨 쉴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인 거지. 네. 뭐 불안할 것까지는 아니고. 네, 플러스 났어요. 한 0.7%.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어요. 마감했고 코스피도 보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글로벌 증시가 좋으면서 약했던 증시가 좋으면서 우리나라도 네. 같이 움직였고 네. 그러면서 약간 반도체 쪽이 네. 좀 이끌었다.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건 있다. 왜? 외국인이 수요일에 강하게 들어왔던 게 어제 오늘 다 매도로 반전됐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다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힘차게 뛰어왔어. 네. 좀 쉬어. 쉬어서 이제 현금을 다 챙겨놨잖아요. 다시 뛸 준비. 그치. 선물 다시 만기하고 내일 만약에 월요일에 매수해봐요. 아, 또 폭등할 수 있는 그럴 거지. 수 있겠네요. 주식 이틀 동안 매도했는데 다시 한 4천억 한 번에 싹 매수해봐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거는 아직 주식에서 뭔가가 아직은 액션이 없다라는 거.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근데 그러한 거는 이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면 뭔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고 어제 오늘 눌렸지만 그래도 약간 숨고르게 하는 거니까 막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트럼프 관세 전쟁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도 좀 그 정책에 대한 우려는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주가 선 반영됐죠.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이미 뭐 반영되고 우리는 잘 그럼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잘 소화해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하지만 결국엔 기승전 관세 영향이 덜한 곳에 수급이 들어왔다. 방산주들 네. 관세 영향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에도 무기 수출해요? 걔도 우리 무기 쓸 것 같아요? 안 쓰지? 그렇죠. 저기 뭐냐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무기가 잘 수출이 되니까 네, 주가가 쭉쭉 뻗어 올라간 거고 실적도 좋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네. 잘 올려주는. 그 반도체도 사실은 유리기판, CXL, 온디바이스 AI, 소캠 이거 관세랑 상관이 없거든요. 왜? 제품이 없는데 무슨 관세야? 만들고 난 다음에 팔 걸 걱정해야지. 근데 지금 만들려고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조선주들 네. 뭐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미국이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어떡할 거야? 배 필요한데 중국에다 맡길 거야? 누구한테 맡길 거야? 자기들이 만들 거야? 뭐 할 거야?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일단 야 우리나라에 공장 짓고 도크 만들고 그때까지 관세 유예해 줄게. 뭐 이렇게 가거든가 뭐든가 하는 거지. 갑자기 야 배에다가도 관세 매겨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또 좋았었던 거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뭐 있나요? 그거 말고 없네. 이렇게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이 뭐 우려가 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 관세에 좀 비껴가는 다른 섹터들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도 지수는 뭐 문제 없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과의 관계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왜 좋은 거 오늘- 아니었어요? 어제 하나령 적은 해제한다고 없지만- 했는데 그러니까요. 한한령 한다고 와 우리 이제 뭐 K 문화가 더 올라가나 이제 한류에 대한 좀 제한이 없어지나 싶었는데 오늘 금요일 날 갑자기 빠방 좀 철강에 뭐 덤핑 뭐 네. 제한을 한다 이런 네. 소식이 나오면서 뭐야 중국이랑 좀 다시 관계가 좋아지려나 싶었는데 좀 주춤하는 뭔가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30 반덤핑 관세 35%를 매기겠다. 38%군요 최대 38% 매기겠다고 네. 아침에 뉴스가 나오면서 네. 우와 하면서 이제 현대제철이 많이 올라왔다가 네. 윗꼬리를 크게 달았고 네. 결국 3%밖에 못 올랐어요. 그 포스코가 한 5% 좀 올라왔는데 장중에는 거의 한 8%, 9% 올라왔다가 또 5% 마감을 했죠. 다 갭으로 뛰면서 상승했어요. 후판에 강점이 있는 동국제가
동국제 네. 강도 와. 12% 올랐지만 윗꼬리가 길어요. 아.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자, 처음에 관세 부과한다해서 철강주들이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우리 매출이 나올까 생각해 본다면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철강. 예. 오. 관세 38%가 물론 이제 후판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럼 중국산 후판 가격이.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선소가 있죠. 조선소가 지금 제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하겠죠. 음. 야 이제 우리 거 좀 써줘. 음. 할 수 있겠죠. 음. 할 수 있는데 내가 우위에 있어야지 가격 협상이 되는 거예요. 우위에. 오. 엔비디아 네. 한테 네. 내가 네. 가가지고 야 나 블랙에 니를 이익 너무 많이 내. 나 원가에 줘 하면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서 나 원가에 조금 엔비디아 주겠어요? 안 주죠. 꺼져. 어. 구글한테 줄 거야. 메타한테 주면 돼. 협상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냥 주기만 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드릴게 이러는 거잖아요. 철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제 중국 관세 반도체 매기니까 우리한테 꿇어 그러면 얘네들이 꿇을까요? 조선사들이? 뭔 소리야? 니들이 꿇어야지. 그러니까 약간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협상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지. 갑자기 조선소들이 포스코 가서 네. 현대제철 가서 네. 어우 제발 저희한테 좀 후판 좀 주세요. 안 이런다는 거죠. 어허. 이미 가격 협상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일본에서 받아오면 되거든. 일본에서 최근에 나온 뉴스를 중국만이 답이 아니니. 그렇죠.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중국, 일본, 남는 철강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보면은 한국으로 다 넘어온다라는 게 있어요. 한국으로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국산 철강 사용해 달라. 예, 남는 철강 같은 거 이렇게 철강 밀어내기 하는 게 있어. 제가 뉴스를 지금 막 검색하기 좀 힘든데 그렇게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네. 나오는데 그러면 뭐냐 그 뭐지? 일본 거 갖다 쓰면 되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여기서도 써 있잖아요. 제발 우리 거 좀 써달라고. 국산 철강용 사용해달라. 건설사의 호소한 포항 시장. 아니 뭐냐 후판 가격만 올린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나요? 나머지 이거 뭐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쓰는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중국산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오르다가 윗꼬리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조선주들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그니까요. 한데 오늘 조선주가 많이 안 밀렸어요 사실은. 네, 삼성중공업 좀 밀리긴 했지만 뭐 이 정도. 하나오션은 오히려 플러스 났을걸요? 네, 플러스. HD 현대중공업 네, 조금 조정은 받았지만 이건 어제 하락의 여파인 것이지 후판 가격 때문에 하락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 협상력이 조선사에 있다. 그럼 니들이 어쩔 건데? 그리고 이 후판이라는 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쌀을 20kg 단위로 혹은 10kg 단위로 사놓고서는 한 달치 먹거나 두 달치 먹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밥 먹어다니까 여보 쌀 한 봉지 사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안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업체들도 짧게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놔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뒤에 혹은 9개월 뒤에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받기 위해서. 그럼 그때 어떻게 협상이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바로가 아니니. 그쵸. 또 조금도 아니고. 예, 조선사가 또 이걸 또 가격이 전가시키겠죠. 내가 비싸게 이거 받아왔어요. 네. 그러면은 배 업체한테 야 이거 이만큼 올랐어. 그러니까 더 지금 비싸게. 배 LNG선 한 척당 3,600억 받는 거 4,000억 내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선주에 크게 막 미칠 영향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오히려 오늘 그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지만 약간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한알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어질 수 있어서. 약간 후퇴할 수도 있죠.
왜냐면 중국이 네. 우리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네. 야, 우리 니들 무비자도 해줄게. 그러니까. 네. 한알령 우리 공연도 할 수 있게끔 어. 해줄게 하면 얘기를 했는데 음. 어우 고마워 내 선물은 반덤핑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라 아. 이것들 봐라. 그 시진핑 야 일단 다 취소해. 조선에 대한 수주도? 뭐 이런 거? 아니 중국이 그냥 공연이나 모든. 네. 야 이거 하려고 우리나라의. 했었던 거 일단 중지 걸어. 파노 중지 걸어. 음. 뭐 드라마 야 때려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무슨 콘서트야 일단 중지 걸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알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게 조금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회수가 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조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 산업부의 입장, 문화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서로 의견 조율도 좀 하고 그러니까요. 좀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위에 아직 아무도 없잖아 지금 저기에. 그게 가장 큰 이유겠죠. 아무도 뭐. 없으니까 업무 조율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후판 이 만덤핑이 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철강주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오늘 하루 음. 이슈고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된다. 음. 그리고 오히려 조선주는 피해주는 아니다. 음. 하지만 별 상관은 한알령- 없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한알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거는 조금은 음. 주말에 네. 뉴스를 봐야 된다. 아. 주말이나 다음 주에 중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정부는 지금 철강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여주려고 그쵸. 한 거였는데 좀 오히려 뭐 조선 별로 뭐 그쵸. 지금 타격도 없고 네. 오히려 철강이 또 그럼 잘 가려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엔터주만 좀 떨고 뭐 있는. 엔터, 뭐 화장품, 네. 그리고 뭐 여행, 네. 아니면 또 뭐냐, 저 드라마 제작한 컨텐츠 네네. 이런 기업들이 네. 오히려 지금 우리 한류 K 컨텐츠 네. 수출하는 물량이 아닌가? 철강보다 많지 않을까요? 최고다 미용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뭐 그 어마무시하죠.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음. 그러니까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철강사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하고 그거랑 비교해봤을 때 이익하고 기회비용이 너무 큰 우리가 거죠. 여기서 놓치는 기회비용이 네. 따지면 저는 놓치는 기회비용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 흐름을 봐야지 알겠죠. 그럼 오늘 그럼 엔터주나 이런 한알령 기대에 대한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약간 눌렸어요. 뭐 아무래도 그럼 기대감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꼭 그런 뉴스는 안 나왔는데 어. 그런 것도 일부 있겠죠. YG 엔터 같은 경우는 아침에 떴다가 3.8% 그리고 JYP도 어저께 뭐 상승폭한 거 다 반납하긴 했지만 네. 또 밀렸고 하이브도 좀 밀렸고 뭐 크게 밀린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뭐냐 코스맥스도 맥스도 조금 그냥 그래도 아리꼬리 달았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얘는 어저께 오른 거 다 반납했고 그리고 이제 뭐 클래시스, 휴젤. 아니 그리고 키스트 음. 뭐 이런 애들은 아침에 크게 떴다가 쭉 물론 이제 어저께 상한가 쳤으니까 뭐 차익선 매물도 있었지만 뭐 이런 부분들 일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일부 저는 한다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 섹터가 지금 이렇게 약간은 좀 윗꼬리 달고 내려왔으면 그쵸. 이런 이유. 예, 근데 이게 꼭 후판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나는 해지가 된 건 아니잖아요. 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올라왔다가 아직 해제된 건 아니니까 좀 쉬어가자라고 네. 조정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반덤핑 중국 후판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에 약간 우려감으로 조정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저께 올라왔던 뭐 게임주들 네. 뭐 시프트업도 오늘 어저께 물론 음봉 맞긴 했지만 또 조정 나왔고 크래프톤 마찬가지죠. 오늘 조정 나왔고 그리고 뭐 컴투스 얘는 뭐 어저께 윗골이 나왔고 오늘 또 음봉 밀렸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게임주들도 약간 우려감들이 일부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증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까지 되게 잘 갔었는데 이렇게 목금 쉬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게요? 증시가 네.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근데 아니 네. 보세요. 이번 주에 네. 주봉을 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장중 3.4% 올랐어요. 네. 그리고 약간 내려온 거고 네. 지난주에 장중 2.7% 올랐어요. 네. 그럼 2주 동안 네. 거의 5%가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르긴 했네. 네, 많이 네. 오른 거야. 거기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나온 거지. 엄밀히 따지면 요거 첫째 주까지 볼까요? 네. 첫째 주는 그냥 혼조세구나. 어쨌든 이렇게 보면 한번 눌릴 자리는 됐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눌린 거지 뭐 크게 어떤 악재가 있어서 네. 내린 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5% 정도까지 가면은 약간 좀 이제 눌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항상 좀 불안함이 있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종합주가 지수가 5%가 올랐다. 네. 일주일만 아니, 네. 2주 만에 2주 만에 5%가 올랐다. 그럼 당연히 눌려요. 거의 무조건 눌린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뭐 한 3% 올랐다. 네. 그것도 3% 2, 3일 만에 네. 한 3% 올랐다. 그러니까 얼마의 기간이 다른 거지. 만약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해서 3% 올랐다. 네. 그럼 눌리지 않겠죠. 네. 근데 이틀 만에 3일 만에 3%가 올랐다. 그럼 하루 정도는 눌릴 수가 있는 거지. 눌린다라는 개념이 3% 올랐는데 3%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3% 올랐으니까 한 1%, 한 0.5% 그 조정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한 달 만에 100% 오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 만에 100% 오르기도 쉽지가 않아요. 100%는 그렇죠. 네. 미국이 그렇게 좋아도 작년에 20% 올랐어요. 그럼 작년에 20% 올랐으면은 12로 나눠봐요 한번. 계산이 안 돼요? 1.8이야. 1.8. 1.8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달에 1.8이야. 뭐 한 달에 우리가 20거래를 해요. 그쵸. 20거래를 하면은 하루로 따지면 몇 프로겠어요? 0.2%? 될까 말까? 0.2%도 아니지. 그치 0.2% 정도겠죠. 20일 내내 올랐을 때 0.2%도 아니지. 0.1% 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올라도 그렇게 오는 네, 그런 거기 오르는데. 때문에. 근데 주가가 0.1%씩 365일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5%, 한 2% 오르면 한 0.5% 조정. 또 행보하다가 네. 또 1%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아니 뭐 조정은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꼭 왜 목금에 이렇게 나왔어요 했나라는 그냥 목금에 그런 나오는 게 또 타이밍 맞춰서 미국도 조금 조정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온 거죠. 네. 그렇다면 다음 주는 살짝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다음 주에 또 주-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기간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기간 있어요. 조정. 네, 조금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따가 한번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오늘까지 다 다요? 지금까지? 지금 다 해? 아니 다음 주 전략까지만 하고 이제 그래요? 넘어갈까 했었거든요. 그럼 다음 주 전략은 네. 사실은 미국 증시를 본다라면 지금 이제 S&P 500이잖아요. 네. S&P 500이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근데 약간 여기가 좀 이제 이렇게 수렴인 거잖아요. 네. 이게 삼각 수렴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면 되는데 돌파하지 못하면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그냥 박스잖아요, 이렇게. 네. 정말 이렇게 박스잖아요. 네. 상단, 하단 이렇게 맞고 네. 올라온 건 여기서 돌파하면 되는데 돌파 음. 못하면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나마 나스닥하고 S&P는 괜찮아요. 근데 다우존스 보면은 느낌이 조금 안 좋죠. 한번 쑥 빠졌었고.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밀렸고 네. 올라왔는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밀리면 어떻게 돼요? 쌍봉이라 그러죠. 이중 청장. 여기서 만약에 못 올리면 네.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무겁다. 네. 뭔가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 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가 미국 증시는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밀리진 않을 거고 밀린다고 한다라면 어쩌면 다음 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목요일쯤 되겠죠. 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넘어가면 패드 이사들이 이제 입틀막 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이틀만? 예. 왜요?
FOMC 앞두고 2주 전에부터는 발언을 못 하게 돼요. 아 그래요? 금리라든지 이런 정책 관련돼서 말을 못 해요. 어. FOMC가 3월 13일인가 3월 10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주말부터 FOMC 의사들이 어떤 말을 못 하게 돼요. 이틀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느낌이 좀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관세 얘기가 나온다든가 혹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 FOMC 의원이 나와서 걱정하지 말아요. 라도 얘기를 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줄 수 해주는데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아무 말도 안 있으면 하고 우리 말 못해요. 더 불안하죠. 그러면 약간 또 사람이 심리라는 게 네.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거 무시하는데 시장이 만약에 안 좋게 되면 맞아. 미국 증시 이렇게 또 안 좋은데 안 좋게 되면 아직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영향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의 좀 어떻게 횡보가 되는지가 좀 중요한 타이밍에 또 하필 딱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좀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결정될 수 있다.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 여기서 좀 횡보를 하고 나서 뭐 위든 아래든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설사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는 것이지 이제 다시 뭐 2,500 가네 2,400 가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음 주는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오른다고 해도 현재 지수까지 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시고 목요일부터 뭔가가 위든 아래든 결정난다. 다음 주는 일단 약간 횡보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주 초에는 횡보, 그 다음에 방향. 이 결정난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횡보를 하더라도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은 진짜 잘 가잖아요. 그쵸. 오늘도 사실은 뭐 일부긴 하지만 로봇주들 좋았고. 그러니까 로봇주들 뭐 자동차도 좀 좋았고. 좀 궁금하니까 어떤 종목들이 오르는지 내일 저희 알려드릴게요. 2부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 네, 2부에서 만나요.